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재 덕후 공PD입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입니다. 현재 우리의 경제력, 대중문화, 시민의식까지 어엿한 선진국이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적당 덕후가 느닷없이 국뽕 콘텐츠를 만들려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선진국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뭐든지 우리는 선진국이니까 이렇게 운운하는 것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있죠. 과거의 전통을 송두리째 망각한 공동체는 진짜 선진국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한민족 수천 년 역사에서 유례없는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는 현재, 우리의 음주 문화는 어떨까요? 적당 덕후는 지난 한 달 동안 한국 최고의 우리술 덕후와 함께 우리 전통주, 우리술에 대해 아주 깊은 덕후적 고찰을 거듭해봤습니다. 이제는 자꾸 연약할지라도요, 결론을 하나 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신있게 외치고 싶습니다. 한국의 전통주, 우리술의 시작은 바로 지금이라고. 우리 한국인은 우리술의 르네상스를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는 중이라고. 우리술의 문화도약 시기를 증명해줄 한국 최고의 술 덕후, 지금 바로 모십니다. 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한국 최고의 우리술 덕후, 그리고 우리술 커뮤니케이터 탁PD님 어서 오십시오. 야, 한국 최고의 술 덕후라고 소개해 주시는 건 뭐 영광스럽긴 한데 아재 덕후가 만난 한국 최고의 술 덕후. 감사합니다. 네. 겸양이 조금이라도 있어야겠다라는 위기감이 들어서. 네. 탁PD님의 원래 성격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탁PD님과 겸양이 그렇게 가깝지 않은 카테고리라는 것도 아실 수 있을 텐데. 아닙니다. 저 완전 겸손합니다. 저. 그렇습니까? 네네. 제가 그동안 오해했던 건가요?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네. 덕이 쌓여서 겸양의 도리를 스스로 깨우치게 됩니다. 네. 주도가 바로 겸양도군요. 그럼요. 네. 어제 방송에서 드디어 우리가 한국의 희소식 소주의 기원, 아주 결정적으로는 일본이 쌀 없이 만들었던 네. 니혼슈, 네네. 그 리켄슈, 그것이 원형이 아니었을까 추측하시는 거죠? 네네. 리켄슈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네. 그것이 주정이라는 것을 손에 넣고, 이 주정이야말로 모든 술의 핵심이다. 이 주정만 있으면 모든 술을 역으로 계산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 분석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 네. 라는 자신감의 발로 일본에서는 합성주라고도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만든 연구기관인 그 이화학연구소의 이 연을 따서 리켄슈라고도 부르는 네. 그런 술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 일본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런 합성주를 되게 좋아했느냐, 좋아하고 반겼느냐? 그럴 리가 있나요? 그렇진 않았던 거예요. 네. 당연히 맛이 없죠. 도쿠가와 유메나리라는 그 일본의 유명한 문학가인데, 네. 이 양반이 남겨놓은 기록에 보면은 친구가 인공 그 합성주를 가지고 왔대요. 네. 그러면서 이게 이마저도 없는데 이게 얼마나 그 호사야. 이때가 1945년 8월 7일이거든요. 술이 아니라 모든 게 부족하던. 그렇죠. 그러니까 식량, 이거 종전되기 바로 얼마 의약품, 전이니까 모든 것이 다 부족한 시절이었죠. 이 술을 가져온 친구가 이거를 그렇지. 우리 낙가노 상이나 한잔 하자 이랬다는 거예요. 나카노. 술 네. 이름이 나카노. 그러니까 약간 은어인 거예요. 은어. 당시에 이제 일본의 중의원인지 참의원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건 일본에 국회의원이 있었고, 네,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그 이름이 나카노 세이고우였대요. 설마 그럼 나카노라는 국회의원이 네, 이 리켄슈를 만드는데 일조를 한 사람인가요? 그렇진 않고요. 그렇진 않고 이름이 세이고우인데 세이고 세이고우를 한자로 읽으면 성합이거든요. 네. 왜 우리도 그쵸. 그 이렇게 뒤집어서 말장난. 얘기하는 거 뒤집어서 얘기하는 말장난 많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뒤쪽이 성합인데? 성합을 뒤집으면 합성이 합성이니까 되니까. 네. 합성주를 부르는 은어가 낙하노상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나 한잔 하자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던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되게 자조적으로 이걸 바라봤다. 라는 그렇죠, 것도 나오고, 당연히. 그다음에 나중에 그 전쟁 말기에 가면은 금붕어 술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그건 또 뭡니까? 긴쿄슈. 긴쿄슈. 네, 금붕어가 긴쿄니까요. 그러니까 니혼슈라고 주장은 하는데 네. 도수가 너무 옅어서 그 안에 금붕어를 넣어도 살겠네. 그래서 긴쿄시군요. 네네네. 어찌 보면 일본은 그렇게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네. 굉장히 어렵게 살다가 사실은 한국전쟁 때문에 벌떡 일어서죠.
정말 그랬죠. 네. 그 갑자기 공업이 부흥하는 계기가 되고 그거 아세요, 대표님? 일본이 원래 자동차 산업이 부흥하다가 네. 메가더 장군의 GHQ가 들어오면서 니네가 무슨 자동차를 만들어 하지마 그냥 트럭이나 만들어 그런 거나 하고 그냥 우리 거 그냥 조립이나 해 네. 그랬는데 일본 자동차 산업의 본격적인 부흥 계기가 한국 전쟁입니다. 그렇죠. 가장 빠르게 한국 전선으로 차를 보낼 수 있는 생산 기지가 어디겠어요? 아 일본이죠. 네. 일본밖에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그 지금도 남아 있는 뭐 자동차나 오토바이 만드는 기업들이 전범 기업이 많죠. 그러니까 뭐 미쓰비시도 제로센을 만들었었고, 아니 뭐 대부분이 그렇죠. 도시바 네. 아주 대표적인. 네. 네. 가와사키도 그 항공기 엔진을 만들었었고 비행기. 그럼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중공이 들어가거나 조선을 하고 있는 회사들은 다 전범기업이었습니다. 네네. 그러다가 이제 철퇴를 맞았다가 한국 전쟁 때문에 야, 급부상. 안 만들고 뭐해 놈들아 우리 물자 딸린다 이래가지고 한국 전쟁에서 미국 네. 군함이 갑자기 수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근데 한국에 수리할 데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서. 일본은 그래서 그러면서 전쟁의 그런 상흔을 좀 많이 극복을 하면서 술에 엄청난 있어서도 특수를 주셨죠. 술에 있어서도 그런 없는 살림에 억지로 먹던 술들과 아, 좀 이제 결별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또 화가 나네요. 최근에 또 일본이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 네. 그렇죠. 그 빅 녀석 우리뿐만이 아니라 바닷물에다가. 인류에게 아주 큰 선물을 풀고 있죠. 두고두고 몇백 년 동안 인류가 같이 갚아야 될 네. 큰 걸 주셔서 걱정이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해방된 다음에는 뭐 이제 잘 살게 되는 거야. 오 하다가 한국 전쟁 때려 맞고 아이고. 한국 전쟁이 끝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야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 뭐 먹고 살아야 돼? 이제 이런 고민들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정치는 또 엄청나게 정치대로 불안정했었고 네. 그런 가운데에서 5.16 군사 쿠데타가 아이고. 일어나면서 네. 이제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하는 일군의 엘리트 장교들이 네. 정권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쨌든 정권을 차지하고 나니까 자기들의 어떤 그 정통성이 그 자기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국민들을 배불리 민생고 해결.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긴 더 말도 이상 아니야. 보릿고기에 굶어 죽는 사람들을 안 만들겠다. 예, 민생고 해결. 네, 우리 민생고를 해결하겠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어떤 곡물이 어디에 쓰이는지 일단 알아야겠고 네. 그거를 먹는 거 이외에는 철저하게 통제해야겠다. 아, 그럼 이것도 일본과 비슷한 경험을 했었겠네요. 일본이 그럼요. 쌀로 예. 술 만드는 걸 금지했으니, 네네. 안 했으니 우리도 무슨 먹을 쌀도 없는데 쌀로 술을 만들어 이 사람들아 금지. 네. 했겠군요. 그러니까 일단 장르면에 있어서는 1961년에 주세법을 한번 개정하면서 아, 소주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 전에는 소주가 다 그냥 소주하면 증류식 소주지. 전통 뭐. 소주였는데. 명칭이라는 건 늘 보면은 타자가 나타나면서 그 타자에 의해서 원래 있던 애들이 명칭을 그렇죠. 강요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싱글 몰트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아, 그러네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연속식 증류가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연속식 증류가 나타나기 전에는 다 위스키 하면 당연히 싱글 그렇죠. 몰트지 몰트는 뭐. 몰트였지. 단식 증류로 만들고 그렇죠. 보리로 만들고. 네. 근데 연속식 증류법이 나타나니까 풍미가 원래부터 좀 옅은 곡식. 그러니까 그렇군요. 뭐 옥수수나 아니면은 뭐 밀이나 네. 아니면은 뭐 이제 귀리 같은 것들도 위스키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네. 도수가 센데 뭐야 향이 옅으면 야 그냥 센 도수로 먹어. 아니면 물 타 먹 도수가 세면은 물 타 먹든가. 그래서 이제 그레인 위스키라는 게 나오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연속식 증류에 의해서 그레인 위스키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싱글 몰트 위스키에 그레인 위스키를 좀 타면 맛과 향은 비스무리하게 유지되면서 값은 훨씬 싸지지롱 네. 해서 나온 게 블렌디드 위스키 아닙니까? 그쵸. 섞어 위스키. 그렇죠. 자 그럼 섞어 위스키가 어떤 위스키 산업의 메인스트림이 되면서 네. 1970년대 아니야 원래 위스키는 이러지 않았어. 그렇죠. 우리 원래 위스키 만들 거야. 그럼 우리의 이름은 뭐야? 그걸 말을 좀 멋있게 해야 되니까. 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원래 네. 위스키. 원래 오리지널. 위스키 좀 이상하잖아. 우리는 싱글 몰트야. 있게 들려야 되니까. 네. 그렇게 이제 간 거죠. 그러니까 소주도 그 전엔 당연히 다 아니 소주를 그럼 증류해서 만들지. 아니 뭐 그럼 뭐 어떻게 막 볶아서 만들어? 뭐 삶아서 만들어? 그렇죠. 뭐, 소주를 증류해서 이제 한강 물 떠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랬는데 이제 물을 타서 만드는 소주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아하. 요걸 구분을 하자. 네. 그래서 증류식 소주와 희석식 소주가 또 구분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1964년에 드디어 뭐가 나오느냐? 네, 뭐가 나왔죠? 양곡 소비 절약 지침이 나옵니다. 아하. 이러면서 네. 야 저기 소주 만들 때 그리고 주정 만들 때 고구마 말고 딴 거 쓰지 마. 아하.
요게 이제 1차로 한번 제한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건 쌀을 쓰지 마라. 곡식으로 이제 만들지 마라. 요게 되게 아픈 좀 역사도 있어요. 일제 시대 때 이미 제주도에 무수주정 공장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무수주정. 그러니까 99도 넘어가는. 네. 그걸 생산해서 항공기 연료로 썼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도 그 터가 제주도에 남아 있어요. 있군요. 제주도에 절간 고구마라고 해서 이제 고구마를 생산해서 쉽게 말해서 고구마 칩이죠. 칩 나눠 놓은 네. 절간 고구마. 또 절간이라서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절간 말고 네, 절간 네, 고구마.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고구마의 양이 꽤 됐었고 그걸 절간 고구마 형태로 가공을 해서 그걸 가지고 연속식 직류에 의해서 무수주정을 만들었던 거죠. 그랬군요. 이거를 본토 공격을 감행해 오면 네. 우리가 1억 총옥세를 하겠다. 그 1억에는 조선인까지 조선인들 들어가고 들어있죠. 그때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서 항공기가 뜨는 기지가 그렇죠. 제주도에 있었죠. 제주도였죠. 제주도에서는 이제 항공기 연료가 늘 있어야 되니까 네. 그때 만들어진 그 무수주정을 가지고 항공기 연료를 만들었었던 거죠. 아이고. 그래서 네. 그 공장에서 강제 노동을 했던 그런 제주도민들이 굉장히 많았고 네. 그리고 나중에 되면은 이제 거기가 그 4.3 때 제주도민들 이제 그 빨갱이로 의심받는 제주도민들을 수용하는 곳이 되기도 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또 우리 역사에 굉장히 아픈 그런 현장이기도 하고 지금은 가서 보면은 그냥 터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거였다는 그 옳게 된 설명도 없습니다. 그 굉장히 가슴 오히려 아프고요. 잘 보존해서 후세에 길이길이 기록하고 그렇습니다. 알려줘야 될 일인데 말입니다. 네. 안타깝네요. 여튼 그래서 이제 고구마라는 것은 그렇게 이제 옛날부터 네. 어쨌든 그 주정을 만들던 원료였어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증류식 소주를 만든 업체들은 이제 큰일 난 거 아닙니까? 큰일 났죠. 근데 이제 주정을 대부분 뭘로 만들어 이러면. 일단 도산을 했어요. 일단 아이고. 도산을 하고 증류 시설을 이제 개조를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고구마로는 뭐 일단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증류식 고구마 소주가 잠깐 나와요. 아 심지어 그랬었군요. 네네. 고구마 소주는 오히려 일본에서도 유명한 거긴 한데. 그랬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네. 주정, 뭐 고구마 주정으로 만든 소주가 워낙 싸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조가 중단이 되는 거죠. 대표님 질문 있습니다. 네. 일본에서 만든 고구마 소주는 왜 안 싼가요? 일단 지금 그 제법 자체가 그것은 이제 주정을 만들기 위한 어떤 그 대량 생산의 제법이 아니라 네 아니죠. 향미를 그대로 가지고 그쵸. 있는 고구마 쇼추. 탁피디님도 네네. 술 좋아하시니까 일본식 소주도 많이 드셔보셨잖아요. 저는 일단 일본 정부의 네. 핵폐수 방류 방침에 정말 반대하면서 네. 고구마 소주는 먹고 있습니다. 네. 잠깐만요. 네네. 그 핵폐수, 오염수 방류는 반대하시는데 네. 소주는 고구마 소주를 드신다는 게 어떤 그러니까 연관성이 있는 거죠? 일본 정부의 정책에는 반대를 하고 네. 하지만 이웃으로서의 일본은 우리가 이해하고 함께 가야 될 일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이 차이가 질문을 있고. 드려봤던 네네네. 게 일본의 소주는 우리의 소주는 전통 소주는 쌀 소주가 네네. 가장 전통적인데 네네네. 일본에서 가장 대중적인 소주는 네. 고구마 소주와 고구마 소주. 보리 소주 아닙니까? 네네네. 예, 쌀 소주도 물론 있긴 이모 하지만 쇼추, 무기 쇼추. 그쵸. 네.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저요. 네. 저는 고구마 하겠습니다. 네. 고구마요? 네네. 아 그렇죠. 네. 네. 한국 사람 입맛에 딱이죠. 그 약간 와일드한 향이 네. 굉장히 매력적이죠. 이제 한국 사람 입맛에 딱이라고 한 거는 좋아하게 되면. 네네. 근데 보통 한국 사람들이 일본 소주를 많이 드실 때 제일 편하게 접하시는 건 쌀 소주예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네. 시작했다가 네, 보리 한번 먹어보고 왜 음. 일본어 표현 중에 이거 있습니다. 네. 그 남자라면 보리 소주지 음. 오토코로나 무기다. 음. 그러니까 보리 소주 먹어보면 그 거친 맛, 음. 뭔가 구수하며. 음. 근데 이제 거기서 더 나가서 고구마 소주를 먹어보면 그렇지 소주는 고구마지. 라고 하게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고구마 소주를 한국에서 잠깐 만들었다고요. 만들었었죠. 정말 맛이 궁금합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1970년대 초반이 되면 제조가 중단이 돼 버려요. 아 고구마도 금지했습니까? 아니 일단 경제성이 없으니까 그 주정을 앞세워서 오는 그렇죠. 그러니까 고구마 주정 희석식 소주와 고구마 고구마를 소주는? 원료로 하는 증류식 소주가 있는데 그렇죠. 고구마 주정 희석식 소주한테 가격적으로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렇겠군요. 질도 뭐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높지 않았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조가 중단돼 버려서 요 시점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증류식 소주가 한동안 자취를 감추게 되는 시점입니다. 진짜 우리 전통 소주 암흑기가 시작되는군요. 암흑기가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민가에서는 술을 일단 만들 수가 없어요. 일단 술을 만드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금지. 그건 네. 일제시대 때 이후로 일반 가정에서 처음에는 자가용 양조 면허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1930년대 중반이 되면은 자가용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 됩니다. 한 명. 한 명은 뭐예요? 그거 고사한 거죠. 고사. 미치겠다. 그 면허 자체가. 그러면서 이제 그 양반이 반납한 이후로는 더 이상 면허를 내주지 않아요. 야, 참 치사하구나. 술은 무조건 공장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네. 증류식 소주 만드는 공장들이 다 포기해버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증류식 소주가 공식적으로는 사라진 거죠. 문을 닫고 이어지지도 않고 밀주는 있었겠지. 밀주. 네. 그 밀주가 있었던 덕에 지금 우리나라 그래도 소주 명맥이 이어집니다. 아니, 그렇죠. 오히려 지금 전통술에 좀 남아 있는 거는 그때 밀주를 하셨던 수많은 네. 그분들의 감사를 드려야 될 일인가요? 감사드려야 됩니다. 가정 그렇군요. 내에서 네. 그래도 몰래 고아서 드시던 네. 분들 네, 때문에 이 명맥이 남아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1974년부터 네, 우리 희석식 소주가 우리 민족이랑 좀 더 멀어지는 일이 생겨납니다. 이제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같은 데서 네. 타피오카 칩이 수입이 돼요. 타피오카 가장 값싼 녹말 원재료죠. 그렇죠. 타피오카가 뭐지 하시는 분들은 그 버블티 드시러 가면 됩니다. 버블티 안에 들어가 있는 동글동글한 쫄깃쫄깃한 새알심이. 근데 요새는 그다 펄이라 부르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타피오카 펄이죠.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펄추가 이러는데 네네. 사실 그거보다 녹말 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의 원료가 네, 칼로리 폭탄. 카사바고요. 그 네. 카사바를 칩 형태로 분말을 내 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제 왜냐면 이제 카사바 안에는 그 독성이 약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거를 침전을 통해서 그 독성 성분을 깔아앉히고 요 그 앙금만 전분 앙금만 모은 게 그 독성으로부터 자유로운 게 이제 타피오카고요. 네, 네, 이제 그거를 수입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요게 전분이니까 당연히 술이 됩니다. 그렇죠. 알코올만 되는데 제일 좋은 재료. 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대충 막걸리 비슷한 거 만들다가 요거를 증류 탑 안에 넣어 가지고 끓이게 되면은 주정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것마저도 좀 문제가 돼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안에서 주정을 만들게 되면은 네, 필연적으로 제가 이제 삼해소주 아카데미라는 데 가가지고 네, 그 소주 만드는 실습을 하면서 네. 마지막에 소주가 다 증발하고 남은 그 증류소 안에는 무엇이 남아 있을까? 네, 뭐가 남아 있죠? 갈색의 액체가 남아 있더라고요. 네. 제가 또 호기심이 정말 넘쳐나지 않습니까? 설마 그거를 손가락으로 찍어 드셔보셨습니까? 먹어봤습니다. 왜요? 어떤 맛이 나는지 궁금했습니다. 어떤 맛이죠? 일단 탄맛, 쓴맛. 탄 맛은 당연히 나고 네. 시어서 쉬워요? 눈이 아주 빠질 것 같은 신맛이 납니다. 신맛이 나는구나. 라는 건 산성이라는 얘기죠. 그게. 음, 그래서 산성의 폐액이 남습니다. 그렇군요. 요거를 그러면은 주정을 생산한 공장에서 네. 산성의 폐액을 그냥 하수도로 흘려 보내면 됩니까? 안 되는데 그랬겠죠? 그러니까는 그 설비를 갖춰야 되는데 설비를 돌리는 것도 돈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주정 공장 주변에서 비만 오면 폭우가 쏟아지면 물고기들이 배를 까지죽고 둥둥 떠 있는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신기하네요. 와 장마철이다 이러면서 이제 신기하네요. 네. 야 저 뭐 폐수 처리 시설 야꺼 야 그냥 내보내 이렇게 네.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환경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먹고 살기 바쁘니까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없다가 1970년대 후반부터 네. 환경에 대한 관심이 이제 커지잖아요. 그러면서 야 이것도 안 되겠다. 네. 아예 거친 주정을 수입해. 아, 그러면 우리가 그 오폐수 문제로부터 자유롭잖아. 그렇죠. 이제는 아예 주정 자체를 수입해버리자. 그렇죠. 그래서 브라질 같은 데서 거기 사탕수수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분이 있거나 당분이 있으면 다 주정을 만들 수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사탕수수로 만든 주정. 그래서 이제 뭐 브라질이 뭐 바이오 디젤이니 뭐 바이오 에탄올이 강국인 이유가 그렇군요. 거기 정말 그것도 이제 그 환경 문제를 만들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그 빽빽한 열대 우림을 밀어버린 다음에 그렇죠. 거기다 이제 사탕수수를 키우고 그렇죠. 거기다 이제 나무 뽑고 불 지른 다음에 그렇죠. 사탕수수를 키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980년대부터 브라질, 중국 같은 데서 생산된 이걸 이제 조주정이라고 합니다. 조자 거칠 조자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아주 거친 주정을 수입해서 네. 요거를 가지고 한번 뭐 걸르고 뭐 이걸 가지고 제 어떤 그 증류를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런다고 해서 폐액이 발생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오염 물질 발생이 크게 줄어들잖아요. 요거를 가지고 국내 주정 원료를 충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요거를 요즘은 한 절반 정도 쓰고 네. 나머지 절반은 쌀, 보리, 고구마 그리고 수입산 타피오카 칩 이렇게 이제 충당을 해요. 왜냐하면은 농업 생산량이 들쭉날쭉하니까 잉여 농산물이 남으면
요쪽으로 흡수를 해가지고 주정을 만들어 버리면 농산물 폭락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현대 한국 희석식 소주가 하고 있는 역할이 다양하네요. 다양합니다. 네. 맛도 다양하고 실제 역할도 다양하고. 그래서 이런 공정을 거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소주 업체들이 네. 코로나 초기에 재빠르게 손 세정제 그렇군요. 같은 걸 내놓을 수 있었던 게 어차피 주정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어차피 인체에 사용하는 소독용 알코올도 네네. 에탄올 써야 됩니다. 네. 메탄올 위험하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자,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1960년대에 이제 소주의 재료와 제조 방식이 대폭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맛 전쟁이 벌어집니다. 맛전쟁 조미료를 무엇을 쓸 것인가? 그 전쟁이 처음엔 벌어지죠. 조미료를 무엇을 쓸 것인가가 아니라 네. 써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아니 그럼 처음에 팔았던 희석식 소주는 그냥 순수한 거의 주정이었습니까?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주정에 그냥 물 탄 거. 세상에. 그래서 요 소주 전쟁이 네. 당시의 소주 시장 네. 중에서도 이제 희석식 소주 시장을 양분하고 있었던 두 개 업체. 두 개의 강자 사이에 벌어집니다. 그 개구리 닮은 두꺼비와 배나오신 네. 1924년에 설립된 편의상 두꺼비 주조라고 하겠습니다. 네, 두꺼비. 두꺼비 주조. 그리고 1947년에 설립된 삼학양조라는 데가 있었어요. 요 삼학양조는 지금은 이제 폐업을 했습니다. 근데 네. 그 호남 쪽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신 분들은 네네. 이 삼학을 기억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딱히 마셔본 적은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때 이제 지역의 맹주였거든요. 이게. 자, 그래서 요 두꺼비 주조는 원래는 평안남도 용강군 여기서 이제 진천양조상회라는 이름으로 설립이 됐고, 아 그렇군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한국 전쟁 때 부산으로 피난 갔다가 서울로 왔죠. 그래서 네. 부산 시절부터 순곡 소주 땡땡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곡물 함유 비율이 굉장히 높은 그 증류식 소주로 일단 인기몰이를 했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1964년까지 15년 동안 네. 소주 부문에서는 선두주자였거든요. 아. 그랬는데 1965년부터 저희 나라에서 이제 곡식을 쓰지 말라고 하니까 주정을 이용한 희석 소주로 생산 방식을 바꾸게 되죠. 그렇군요. 근데 이 삼학이 원래 희석 소주의 강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일제 시대 때부터 청주를 만들었거든요. 아. 청주도 만들면서 주정 생산도 했어요. 라는 얘기는 여기서 예전에 그 리켄슈 만들었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 리켄슈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희석식 소주의 노하우를 좀 더 빨리 가지게 된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양곡 소비 절약 지침이 발표되자마자 아주 빠르게 희석식 소주로 생산 방식을 바꿔요. 잽싸게 변신에 네네. 성공. 네. 자, 그러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칩니다. 원래 본거지는 목포였는데 네. 서울에 대규모 생산 설비를 확충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청주 영업망이 있었잖아요. 이 그쵸. 청주 영업망에다가 이제 이 희석식 소주를 태우는 거죠. 이때 두꺼비 주조의 유명한 마케팅 그거 있죠. 서울역과 주요 서울시의 포인트에서 무료 시음들을 그렇게 해줬다고. 네, 이제 그건 두꺼비고 지금 얘기한 건 이제 삼학. 사막이군요. 삼학이 네. 소주 업계 전국 1위를 이제 차지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삼학이 시도를 했던 게 인공 감미료를 넣어서 이 희석식 소주의 쓴맛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였죠. 그때가 처음 시작이군요. 그러면. 자, 그러니까 일단 양조를 급하게 하고, 네. 그 다음에 희석식 소주라고 해도 어쨌든 그 베이스가 되는 거는 주정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주정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강한 알코올 맛. 이때 당시에는 희석식 소주라고 해도 지금보다 농도가 훨씬 셌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또래는 25도부터 기억하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어르신들은 30도 예, 기억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30도. 어른들은 그 정도였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이제 기절을 누르시긴 한데. 근데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조상들은 원래 단술을 40도. 좋아했어요. 그래서 좋은 술은 이퀄 달다. 단술이었어요. 네. 단맛이 감도는 술이 늘 좋은 술이었고, 그 단맛이 감돌게 되면은 쓴맛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가려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삼학이 시도를 했던 것이 바로 인공 감미료를 넣는 거였는데, 그때 넣었던 인공 감미료는 무엇이냐? 사카린. 그때 당시의 문서에는 세커린이라고 써 있어요. 세커린. 세커린. 네. 이때 발음이 좀 더 본격 미국 그렇군요. 발음일 수 있어. 네. 왜냐하면은 네. 미군 아저씨한테 물어봤을 거거든. 저 이거 뭐라고 합니까? 세커린. 그래서 세커린 이렇게 적은 세커린. 네. 네네. 요거를 넣어가지고 좀 달달하니까 아주 그냥 감칠맛이 입에 짝짝 붙었겠군요. 사람들이 이걸 너무 좋아했던 거야. 그러니까요. 뭐 30도면은 도수도 적당히 좋고, 근데 또 달아. 입에 짝짝 붙어. 얼마나 좋아들 했을까요? 근데 아직까지 두꺼비는 그걸 안 넣고 있어. 그렇군요. 이때부터 양자 간에 치열하게 광고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 두 회사 간의 치열한 소주 네. 전쟁은 저희가 2부에서 바로 이어볼게요. 적당히 좋아요. 누구나 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탁피디님 신청곡 있으신가요? 네, 당연히 술 관련 신청곡이 있죠. 네. 네. 지금 우리가 약간 그 해방 이후에 60년대, 70년대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또 그 분위기에 맞춰서 오세진 님이 부릅니다. 나그네 선술집. 저 죄송합니다. 처음 들어보는 제목이라서요. 오세진의 나그네 선술집이요? 아니 네. 탁피디님 저보다 윗세대가 아니신데 이런 노래 어떻게 하세요? 제가 또 가끔씩 그 7080 추억의 인기가요부터 시작해서 이거 7980도 아닌 것 같은데? 60년대 가요까지 네. 한 번씩 제가 또 돌려가며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OBS 라디오 적당 덕후를 듣고 계시고요. 탁피디님이 오세진의 나그네 선술집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면서 잠시 후 2부에서 봬요. 갈 곳은 나그네의 이정표냐 갈 곳은 나그네의 안식처드냐 한 잔 술에 그리운 고향을 그리며 두 잔 술에 보고픈 님을 부르며 외로운 밤을 술에 타서 마시는 나그네 순술집 번지 없는 주막길에 석양은 졌는데 갈 곳은 나그네에 갈 곳은 어디매냐 한 잔 술에 지나온 청춘을 그리며 두 잔 술에 잃어버린 꿈을 달래며 외로운 밤을 술에 타서 마시는 나그네 순술집 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드디어 이제 두꺼비 주조와 사막 주조의 장대한 소주 전쟁이 벌어질 것을 예고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때부터 그 둘 사이에 신문 광고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 신문 광고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와 있어요. 소주를 박스로 사거나 괴짝으로 사면은 추첨을 통해서 진짜 황금 두꺼비 한 돈을 주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네네. 자, 그래서 먼저 두꺼비에서 술 맛이 달다고 좋은 소주로 하시면 큰 잘못입니다. 그렇습니까? 라고 신문 광고를 냅니다. 네. 지금이랑 비교해보면 정말 상전벽해죠 진짜. 그러면서 또 사막에서는 네. 모 동업자의
상도에 어긋나는 선전물에 현혹되지 마시고 네. 배전의 지도와 성원을 바란나이다. 이런 저자- 문구를 동원해서 뭐 나름 점잖네요. 네네네 치열하게 광고전을 하는데 네. 결국 승리는 누구냐? 누구? 누구겠어요? 인공감미료를 사용하는 쪽. 당연히. 입에 단데 단맛이 네. 착착 도는데 그걸 사겠죠. 그러면서 네. 그 전까지는 사실 요게 이제 좀 애매했거든요. 애매하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소주의 법적인 규정에 아. 뭘 타는 게 안 들어가 있었는데 그럼 이거는 합법이야 불법이야 약간 애매했는데 네. 1971년 12월에 주세법 개정을 하면서 정부에서 네. 희석식 소주 땡땡 주정을 물로써 희석한 것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이라고 요걸 살짝 바꿔줘요. 그러면서 그 희석식 소주에 첨가할 수 있는 물질을 옆에다 이제 쫙 이렇게 달아놓죠. 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세커린. 세커레인. 네네. 네. 그러면서 이제 법적인 지위가 확실해지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굉장히 또 아이러니컬한 게 이 사막소주는 그럼 이제 만세 불렀잖아요. 네. 우리 이겼다. 음. 그리고 이제 법적인 지위도 확실해졌어. 그랬는데 1973년 9월달에 부도를 내버립니다. 3억 원대 탈세 행위가 적발이 되는데 아하. 요게 요때 뭐였냐면은 그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박정희와 네. 김대중 네. 우리 이제 전 대통령들이시죠. 그 두 분이 붙었는데 네. 박정희가 당연히 이겼죠 이때. 네. 근데 요 사막 양조가 본거지가 목포였잖아요. 디젤이 미셨구나. 그쪽으로 그 선거 자금이 들어갔다라는 음. 설이 있어가지고 세무조사를 시게 아이고. 맞았다라는 라는 설이 있는 거죠. 설이 전해집니다. 네. 네, 여튼 그래서 지금도 유통되고 있는 어떤 한국식 희석식 소주의 원조. 그러면 사실 이 사막 양조인데 그런 회사 치고는 이제 허무한 결말이 나버렸다. 그렇군요. 네. 그 사막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직까지 이 지역에서 이 브랜드에 대한 그 향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뭐 사막 양조를 다시 되살린다 이런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신문에도 많이 보도되고 했었는데 이제 와서요? 때마다 뭐 별로 그렇게 그 좋은 결과는 아니었던 걸로. 근데 여전히 그 병 같은 것들이 굉장히 고가로 팔려요. 고가라면 얼마 정도 팔립니까? 또 그렇게 고가는 아닌데 네. 옛날 소주병이 뭐 이 정도 가격에 팔린다고 뭐 이제 그 정도 가격의 수집가들 사이에서 한 7, 8만 원?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네. 모으고 있는 건 아니어서 네. 그것까지 모으면 제가 좀 너무하잖아요. 아니 탁재 PD님의 집에 오면요, 의외로 술병이 세계 각국의 그렇죠, 다양한 그렇죠. 술병이 테이블 한가득 놓여 있는 모습을 보며 그런 걸 보면 사막 소주 술병도 어딘가 모시지 않을까. 그거는 조금 더 지나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이 사카린이라는 물질도 네, 조금은 누명을 좀 벗겨줘야 되는데 억울하죠. 네, 네. 누명이 벗겨졌습니다. 사실 요게.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이제 뭐 바람 가능성이 있다 뭐 이랬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요 최근에 바람 가능성이 밝혀진 어떤 물질보다도 훨씬 더 안정된 것으로 발견된 과정도 되게 재밌어요. 1878년에 굉장히 오래됐군요. 미국 존스 호킨스 대학에서 네, 석탄을 가지고 뭐를 추출할 수 있지? 뭐 이렇게 그 석탄 화합물 네, 네. 이런 걸 연구하던 과학자가 이 실험을 마치고 집에 와서 밥을 먹는데 그러니까 네. 당연히 빵을 먹었겠죠. 네, 갑자기 빵이 달아. 빵이 너무 달아. 이거 뭐야? 나 빵 왜 이렇게 맛있어? 손에 뭐 묻어왔네? 여보 이거 빵 누가 산 거야? 그래가지고 그 네. 실험 중에 손에 묻혀온 화합물 때문이라는 걸 깨닫고 네. 요걸 연구해가지고 이제 특허를 내는 거죠. 그래서 같은 양으로 설탕보다 300배 단맛을 낼 수가 있는데 칼로리가 없다. 그분의 이름이 세커린입니까? 그렇진 않아요. 이게 네. 이제 수크로스에서 왔을 겁니다. 그 설탕을 말하는 네. 저 라틴어. 그래서 이제 그 분 이름은 콘스탄틴 팔베르그라는 분이고. 네. 그래서 이제 요게 사실은 비만과 당뇨가 있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복음이었죠. 그러니까 당 성분과 무관하게 단맛을 볼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그쵸. 근데 요게 이제 그 성분 자체의 안정성 또는 유해성과 상관없이 아까도 말씀하셨던 밀수 사건 그런 것 네. 때문에 이미지도 되게 안 좋아졌고 우리나라에 이제 그 소주 첨가물에서 왕좌를 차지하고 있다가 그런 이제 바람성 논란 때문에 1990년부터 소주 제조에 사용되는 게 이제 금지됐죠. 근데 이제 그 논란의 근거가 됐던 실험이 좀 실험 조건이 잘못됐다 이런 게 드러나면서 지금은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식품의약국에 의해서 안정성을 인정받은 상태입니다. 요게 또 눈 가리고 아웅이었던 게 1990년에 요게 이제 금지되면서 무사카린 소주가 막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아주 대단한 것처럼 무사카린 소주들이 막 나오지만 사실 감미료의 종류만 바꾼 거에 지나지 않았죠. 그래서 뭐 아스파탐, 과당, 스테비오사이드, 솔비톨, 올리고당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사카린을 대체하게 되는 거고 그 현상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사카린이나 올리고당이나 아스파탐이나 다 인체에 무해한 것들 먹어도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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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가지고 이제 한동안 우리가 천연 조미료, 감미료는 좋고 화학적 인공으로 만든 거 나쁘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가 과학적 사실인데도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거죠. 천일염과 정제염 논란. 논란 자체 좀 우스운 게 요 얼마 전에 아스파탐이 굉장히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발암 가능성이 있다. 근데 네. 그 가능성에 대해서만 언급을 한 것이고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 술 자체가 알코올이라는 게 알코올 자체가 그 술과 함께 네네. 먹는 자극적인 음식들이 아스파탐보다 등급이 높습니다. 그 위험성에 있어서. 그렇죠. 네, 그래서 늘 우리 술꾼들의 현명한 어떤 절제와 술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거고요. 네. 자, 그러면서 이번에는 또 네. 세금과 규정들이 우리 소주를 또 얽어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지금처럼 또 전산이 많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네. 짜실짜실한 애들이 세금 내는 애들이 소액을 많이 내는 것보다는 그렇죠. 굴빵한 굵직하게. 애들이 그렇죠. 그렇죠. 굴빵한 애들이 음. 세금을 턱턱 내는 게 음. 일단 관리하기도 편하고. 그렇죠. 예. 과거에는 사실 소주 이외에 탁주와 약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식 청주죠. 요것들의 경우에는 안정성이 담보될 수가 없었어요. 일단 유통기한이 있는데 이게 장거리 유통을 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변질이 되죠. 그러니까 1961년에 탁주와 약주의 공급 구역 제한이라는 걸 걸어버려요. 그럼 어떤 겁니까? 양조장 주소지와 동일한 시읍면 안에서만 팔아라. 결국 그게 그럼 세금을 편하게 징수하기 위한 편의 조치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62년이 되면은 동일 지역군의 주류 제조자 전원이 자율적으로 결속해서 주류를 합동 제조코자 할 경우에 면허 사무 취급 요령이라는 걸 하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을 풀어보면은 뭐냐면은 같은 지역 안에서 그 같은 그 술 만드는 애들 다 이렇게 따로따로 하지 말고 좀 통폐합해라. 그렇군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행정적 지원을 해줄게. 그래서 이제 니네 일일이 세금 걷다 되게 귀찮으니까 네네네. 니네끼리 통합하면 네네. 우리가 도와줄 거 도와줄 테니까 같이 합쳐. 그렇죠. 딴 데서 팔지 말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질 낮은 술을 만드는 영세 양조장을 좀 정리하겠다라는 취지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는 좀 세금 좀 편하게 걷자. 그 뭐 이렇게 짜실짜실하게 다 쪼개져 있냐. 그냥 네. 해가지고 이제 장부 하나로 해서 더 가져와. 그냥 이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양성이라는 게 점점 없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1973년에 뭐가 나오느냐. 네. 지방 군소 주류업체를 통폐합한 다음에 소주 제조업체는 1개 도에 한 곳만 허용한다. 아하. 그래서 1도 1소주 원칙이 이때 나오는 겁니다. 뭐 충청권을 예로 들면은 그 전에 충남북 합쳐가지고 33곳에 소주 제조업체가 있었거든요. 아하. 그거를 하나로 합쳐가지고 야. 금관주조라는 회사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세금 걷긴 참 편해졌겠네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자리 잡은 게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게 굉장히 많죠. 지금 금관주조는 지금 없어졌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도 금관주조도 아마 이름을 바꿔서 남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이 브랜드는 없어졌으니까 근데 뭐 두꺼비도 있고요, 뭐 금땡주 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부산 가면은 대땡 있고요, 경남 가면은 무땡 있고요. 그러니까요. 생각해보면 그거 되게 신기해요. 사실 다 시석식 소주고 거기에 첨가물을 어떻게 타냐에 따라서 조금씩 아주 약간만 맛이 다른 건데 네. 그걸 가지고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맛이 정말 다르다라고 나는 우리 고향 소주 아니면 안 먹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 보면 그렇게 맛 차이가 심한 겁니까? 아니면 한국인의 미각이 그렇게 섬세한 겁니까? 그냥 기분 탓이라고 봅니다. 저는 기분 탓. 그리고 조미료 맛을 구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폭탄주도 이거 두 개 조합이 아니라 이거 그 조합인데라고 구분하는 사람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대학생 때까지만 해도 네. 아직 이게 좀 살아 있었어 가지고 이게라는 건 그 1도 1소주 원칙. 그래서 뭐 강원도로 이렇게 MT 가게 되면은 그쵸. 야, 그 이거 동네 소주만 먹어야죠. 여기서만 파는 거 이거 여기서 꼭 먹어야 돼. 뭐 그래서 야 이거 서울거비가 엄청 독하다 뭐 이러면서 경땡 뭐 이렇게 마시고 그렇죠. 네. 이랬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런 게 이제 철폐가 돼서 흔적만 남아 있는 건데 사실 이게 대단한 특혜였어요 또. 그렇죠. 사실 지역 독점을 보장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강제적으로 통폐합하라 그러니까 당연히 업자들이 불만이 터져 나오죠. 그쵸. 우리 그래도 회사의 어떤 전통과 우리 집안에 이게 있는데 그러지 말고
주식회사 체제로 해가지고 그냥 그 자본금 해가지고 그냥 주식 나눠 가져. 그래가지고 갖고 와봐. 우리가 잘해준다니까. 이래 갔더니 정말 잘해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땅 짓고 훔치기인데. 73년부터 주류 제조면허 신규 발급 중단. 아하.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허들을 치고 신규로 들어오는 경쟁자들을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약간 일제의 느낌이 조금 나기 시작하면서. 그럼요. 예. 그러면서 소주 판매하는 사람들은 영업장소 소재지에서 생산되는 자도 소주를 전체 판매량의 50% 이상 취급해라. 세상에. 네.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그 쿼터를 주는 거 아니에요? 네, 완벽한 판매 쿼터. 독점이죠. 네. 예. 그러면서 우리 술 시장이 이 당시에 70년대에 네. 되게 큰 자본을 가지고 있는 몇몇 회사들이 지역 맹주가 돼서 그러니까요. 이걸 과점하는 형태로 음.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하러 그러면 뭐 새로운 양조 기술 개발하고 뭐 소비자들 입맛 계속 체크하고 이런 데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술꾼들은 앞에 든 술잔에 그냥 이게 뭐 좋은 술인지 나쁜 술인지 뭐 비교할 게 있어야 이게 좋은지 나쁜지를 알지. 그렇지. 그냥 취하게 해줄 수만 있으면 그리고 먹고서 탈 안 나면 고마운 거죠. 그러면서 경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맥주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잖아. 그쵸. 야, 요거는 또 맛이 또 삼삼해. 가격은 좀 있는데. 맥주가 또 전통적으로 조선시대부터 정말 고급 술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네. 그 일본도 마찬가지였지만. 막걸리 같은 경우에 네. 1974년이 최고점이었어요. 전체 주류 시장의 74.2%였거든요. 그때 이후로 기술 개발이 정체되고 또 불량 주류 같은 그런 안 좋은 이미지도 쌓이면서 소비자들을 잃고 이제 판매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서 맥주가 빠르게 대중주 시장을 흡수해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여전히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맥주는 조금 비싸다는 느낌이 있었죠. 그것도 완전히 사라진 거 한 20-30년밖에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때 그 막걸리의 굉장히 논란 중에 하나가 네. 막걸리 그러면 이제 머리 아픈 술이다. 밀주가 하도 많아서 품질을 그쵸. 담보할 수 없다. 네. 뭐 이제 이런 오명을 부채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카바이드 논란이거든요. 그렇죠. 카바이드. 네, 들어보셨죠? 그렇죠. 네. 카바이드 막걸리. 네네. 흔히 쓰던 말. 일단 카바이드라는 거에 대해서 저보다 조금 그 나이를 안 드신 세대만 해도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그게 카바이드가 과연 뭔지. 네, 카바이드가 뭡니까? 카바이드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칼슘 카바이드거든요. 네. 이 칼슘 카바이드라는 물질인데 이게 이제 탄소와 칼슘이 결합돼 있어요. 네. 특징이 뭐냐면은 네. 이거를 물에다 넣잖아요. 약간 드라이 아이스처럼 기체가 뽀글뽀글. 뿜뿜 나오는데 네. 그 기체가 놀랍게도 용접 같습니다. 아세틸렌. 세상에. 아세틸렌 용접이라는 거 하잖아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뭐 중학생, 뭐 이렇게 초등학생 이럴 때만 해도 명동 거리에 거기 이제 노점상들 그때도 있었거든요. 네. 그때는 전등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호롱불 같은 걸 폈는데 네. 카바이드가 그 원료였죠. 카바이드 촛불이죠. 깡통, 토마토 주스 큰 깡통 같은 네. 거에 꼭지가 이렇게 대롱이 쭉 붙어 있어. 그렇죠. 그 대롱 끝에서 불이 계속 타고 있어. 그러니까 사실 그 깡통 안에는 펄은 돌처럼 보여요. 그 돌이 들어 있고 거기다 물을 붓기 시작하면은 물을 부으면은 거기에서 이제 가연성 가스가 그렇죠. 막 이렇게 올라오니까 네. 거기다 이제 불을 붙여가지고. 근데 이 카바이드와 그러면은 막걸리는 네. 도대체 그럼 무슨 관련이냐? 그러게요. 무슨 관련입니까? 이게 약간 도시괴담 같은 거예요. 네. 카바이드를 막걸리 만들 때 썼다는 도시괴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썼던 건 아닌 거죠? 이게 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진짜 썼다는 설. 그럼 진짜 썼으면 어떤 식으로 썼을까에 대한 설. 그리고 잘 몰라서 그냥 기자가 야, 흥미진진합니다. 그거와 비슷하게 생긴 뭔가를 카바이드로 착각했다. 카더라로 그냥 쓴 거다. 확인해 보지도 않고 이제 그런 설들이 다 나름의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시초가 된 게 동아일보 기사예요. 네. 1964년 6월 11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보면은 네. 밀조주 중엔 카바이드를 흔히들 쓴다고 한다. 오호. 술을 마시고 난 뒤에 술잔 바닥에 매연 같은 앙금이 앉는 것은 그 때문. 발효의 촉성제가 곧 카바이드다. 벌써 틀렸어요. 발효 축진제가 카바이드가 된다고 쓴 카바이드가 거. 발효 촉진할 수가 없어요. 그 밖에도 가성 소다나 혹은 고삼 뿌리 같은 것을 넣어 술맛이 독한 것처럼 위장을 하는 것이 요즘 밀조 막걸리의 생리다라고 쓰고 있어요. 틀림없는 건 그 기사를 쓴 기자는 문과가 틀림없다. 과학 상식이 쥐뿔도 없다. 그러니까요. 네. 이걸 읽고서는 이제 사람들이 맞아. 내가 막걸리 많이 마시고 머리 아픈 건 다 이 카바이드 때문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기가 많이 마신 건 생각 안 하고. 이때 당시에 네. 이제 막걸리도 밀가루 막걸리가 대세가 됩니다.
그렇죠. 밀을 미국에서 많이 수입되고 네. 원조도 조축했었으니까요. 일단 탁 약주 제조에 있어 양곡 사용 금지령이라는 게 64년, 65년 이때 발표가 돼요. 기존에 만들던 쌀 가지고 막걸리 만들지 말라. 큰일 나죠. 그럼 뭘로 만들어요? 우리 밀가루 많으니까 그거는 양곡으로 안 칠게. 그거 밀가루로 더구나 만들어. 그렇죠. 70년대 하면 혼분식 장려운동이라고 네. 가정이나 학교에도 도시락을 쌀 때 쌀만 섞지 마. 네. 그리고 심지어 탁피디님도 그 기억 나시죠? 학교에서 도시락 검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볼이나 콩이 섞여 있지 않으면 혼나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진짜 뭐 일제시대 때 사람 같다. 우리 실제 서글프다. 그만큼 나이를 많이 먹긴 했어요. 네. 자, 그래서 네. 밀은 이제 이 양곡으로 안 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되게 놀라웠던 게 사실은 네. 이 양조하시는 분들이 네. 짧은 시간에 음. 엄청난 연구와 노력을 거듭해서 네. 밀가루를 가지고 먹을 만한 막걸리를 만드는데 성공해 버리는 거예요. 그 전에도 뭐 밀로 술 만드는 법이 있긴 했죠. 밀을 진맥이라고 불렀고 진짜보리라는 명칭으로.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그 우리 전통 그 고문원에 네. 진맥 소주 만드는 법이 적혀 있습니다. 그렇군요. 막걸리는 대체로 쌀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밀 자체가 발효의 보조제, 그러니까 이제 누룩을 만드는 데는 밀을 주로 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는 이 밀은 젖산균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밀만 가지고 술 만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발효를 하기 위해서는 효모가 우세를 점하는 환경을 빨리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밀 자체에 젖산균이 붙어 있기도 하고 젖산균이 밀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씌어져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 짧은 순간 안에 어쨌든 이 밀 가루를 가지고 막걸리를 만드는 법에 성공을 하신 그때 당시에 우리 양조인들의 그런 노고도 굉장히 다시 좀 재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군요. 재조명 되어야 된다. 네, 그래서 네. 지금은 아예 이 밀 막걸리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서민술의 하나의 장르로 들어와 버려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흔히 먹는 그 대규모 막걸리들은 다 쌀막걸리잖아요. 이제 더 이상 밀막걸리 밀막걸리 만드는 데도 있습니다. 아직 있습니까? 네네. 그렇군요. 밀의 맛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밀맛을. 그러니까 밀로 막걸리를 만들게 되면은 네. 좀 더 뭐라 그래야 돼? 묵직하고 그리고 탄산감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쌀로 만들게 되면 오히려 가벼워요. 궁금해지네요. 네. 밀 막걸리가 주류가 되었다가 메인스트림이 되었다가 쌀 막걸리로 돌아갈 때 진통이 있었던 게 그 이유예요. 그러니까 65년에 쌀로 만드는 게 금지된 다음에 풀리는 게 77년이거든요. 근데 77년에 쌀 막걸리가 나왔을 때 막 사람들이 다 미친 듯이 몰려가지고 쌀 막걸리 먹었는데 실망을 했어요. 그 사이에 벌써 사람들의 입맛이 12년 어간에 야, 사람들의 입맛은 참 간사하군요. 이 묵직하고 좀 탄산감 있고 또 이제 뭐 아스파탐도 넉넉히 풀어서 달달한 이 밀 막걸리의 맛에 사람들이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좀 가볍고 깔끔한 쌀 막걸리를 먹으려니까 이거 밍밍해. 밍밍한데 뭐 닝닝한데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그렇군요. 이 밀로 이제 만드는 방법이 그래도 짧은 기간 안에 개발이 됐었는데 네. 어쨌든 이때 당시에 이제 원가는 좀 낮춰야 되고 네. 그리고 제조 기간 자체가 원가잖아요. 그러니까 제조 기간을 줄여야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환경이 위생적이지 않잖아요. 좀 그거 좀 넣어봐. 야, 그거 넣으면 잘 된다더라. 이런 게 많았던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살균제로 이제 피크린산 뭐 이런 걸 넣었대요. 밀가루가 발효될 때 이제 신맛 난다 그랬잖아요. 네. 신맛은 뭡니까? 산도죠, 산도. 네. 그러니까 이 pH를 높여줘야 돼요. 낮아지면 세지는 거고 높아지면 pH가 높아지면 알칼리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중화하면 되잖아. 그렇죠. 알칼리를 넣어. 알칼리 어디서 구합니까? 야, 여기 있네 요거. 양잿물. 말도 안 돼. 진짜로. 말도 안 돼. 진짜로. 양잿물을 탔대요. 말도 안 돼. 그래서 진짜 그때 막걸리를 먹고 실명했다 이런 소문이 아니었군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원료는 최소한으로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수가 약해. 닝닝하고 싱거워. 흔히 얘기하는 물탄 막걸리. 그러니까 알코올 도수가 충분할 때는 약간 쓴맛 같은 쨍한 맛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야, 요거 좀 넣어라. 요거 저기 쓴맛 내는 거 요거. 고삼. 진짜? 왜 우리 고삼차라고 네. 그 한동안 예능 프로그램에서 벌칙으로 먹던 차 있어요. 네, 고등학교 3학년이 오는다고 고3차. 그거 아니고 잠이 깬다고 고3차. 잠은 깹니다. 네, 하도 써서. 네. 요 고삼이라는 게 이제 쓴맛을 내는 콩과의 풀이거든요. 네. 요게 한약재로도 쓰여요. 체온을 내리고 피부를 좋아지게 한다.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그 고삼 들어간 쓴 막걸리 드신 분들은 피부는 좋아졌을 것 같아요. 대신에 양잿물도 드셨고. 자, 이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런 카바이드에 대해서도 네.
어떤 괴담 같은 게 좀 퍼져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뭘 탄대. 근데 뭘 타는지는 정확히는 몰라. 근데 경찰에서 일망타진했다고 가보니까 뭐 카바이드 비슷한 걸 쓴 것 같은데 해가지고 기자가 썼는데 자 일단 카바이트를 썼을 리가 없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일단 카바이드를 쓰게 되면 네, 그 양조장 안에 카바이드가 액체를 만나는 순간 네, 폭발하죠. 바로 폭발하는 건 아닌데 네, 가연성 기체가 가득 차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폭발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담배 뿌리라도 한번 땡기는 순간 네. 다 날아간다. 담배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가연성 기체가 농도가 진해지면 작은 스파크에도 전기 반응할 수 스파크.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가 이제 바람이 솔솔 불어서 산소 공급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해요. 그럼 얼마든지 폭발할 수 있죠. 그랬는데 그때 당시 기사를 찾아보면은 음. 양조장에 원인 불명의 뭐 폭발 사고 이런 네, 기사는 없었다. 없어요. 그래서 카바이트가 아니라 뭐 딴 거 아니었겠어? 뭐 이제 이런 설이 하나 있는 거고. 뭐 첨가한 양조장 직원이 착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바이드를 그럼 썼다고 하면 뭐 왜 썼을까? 왜 쓴 겁니까? 그거 왜 도대체? 쓴 거야, 네, 그거? 그 맛있어지나? 그러니까 발효 촉진은 안 돼. 카바이드 쓴다고 발효 촉진 되는 거 아닙니다. 네. 근데 난방비를 아끼려고 썼다. 아, 그러니까 덩어리 상태의 카바이드를 막걸리 발효조에 집어넣으면은 겨울 같은 때, 네, 겨울 같은 때는 이제 온도가 너무 낮으니까 술이 안 되니까 그렇죠. 양조장 전체에 난방을 떼야 되는데 그 돈이 아까우니까 아, 카바이트를 넣어서. 카바이드를 넣으면은 그 안에서 카바이드가 물과 만나면은 부글부글 그쵸. 하면서 열이 발생된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스는 밖으로 흘러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을 했다. 그러니까. 야 여기에서 담뱃불 댕기는 놈들은 바로 해고야. 어? 음. 야 그리고 이거 저기 전기 제품 다 치워. 더구나 이거 환기시켜야 되는데 그럼 다시 추워질 텐데. 이거 하는 동안 저 하지 마. 저 전기 아무것도 쓰지 마. 뭐 이렇게 철저히 교육을 해가지고 안 했다. 그러면 사실 요 기체 자체는 가연성이 있어서 그렇지 인체에 그렇게 해롭진 않거든요. 이제 염화 칼슘이거든. 네. 뼈는 단단해져. 이걸 마시면. 대신에 폐는 안 좋아질 것 같긴 한데. 미량으로 네. 중금속 같은 불순물이 또 남게 된대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좀 그래. 어쨌든 그 가연성에 대한 그 위험은 계속 있고. 그러니까 일종의 카바이드 막걸리는 일종의 괴담이었군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설이 있어요. 음. 저는 요 세 번째 설에 좀 더 눈이 가는데 네. 아예 발효가 일어나지 않은 전분에다가 아, 그러니까 쌀을 가지고 당화도 안 일어났고 네. 그냥 쌀뜨물이야 쉽게 말해서 쌀뜨물. 쌀뜨물에다가 일단 주정을 타. 쌀뜨물에 주정을 타. 네. 주정을 타면 일단 네. 약간 그 좀 취기가 좀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잖아요. 당시에 밀막걸리가 이제 주종이었으니까 네. 밀막걸리의 특징은 뽀글뽀글 탄산감이 있거든. 네. 카바이드를 넣어. 탄산감을 내기 위해서. 뽀글뽀글. 이게 더 설명이 그럴듯하다. 이게 더 설명이 그럴듯하네요. 이게 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게 좀 더 그 어떤 불량, 네, 그럴듯하네. 좀 더 불량스럽지 않습니까? 네. 불량의 본질에는 이게 더 가 있어. 뭐 예,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약간 이해가 되기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뭘 그렇게 발효를 돕기 위해서 온도를 그러니까 카바이드를 가지고 맞추고 어차피 돈 아끼려고 했던 건데. 돈 아끼려고 하는 건데 네, 그럼 그냥 통으로 집어넣어서 바로. 불량을 만들려면은 아예 발효가 무슨 필요가 있어? 그치. 그냥 주정을 타고 탄산감을 뽀글뽀글 하는 거지 뭐.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조금 더 뒷받침하는 기사가 하나 있어요. 네. 1976년 3월 6일 조선일보 기사인데 네. 고단위 항생제를 넣어 누룩을 제조해온 누룩 밀조단이 경찰에 적발됐다. 고단위 항생제를 넣는데 누룩이 된다고요? 항생제가 든 누룩으로 술을 빚으면 네, 건강해지겠다. 씌어지지 않고 네. 싱싱한 맛이 나는데 마시면 인체 항생제 내성이 생겨 항생제가 듣지 않는 위험이 있다. 일단 항생제로 막걸리를 만드는 단가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여튼 네. 변질되는 걸 막기 위해서 네. 잡균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항생제 부위칼이라는 걸 썼다는 얘긴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뭘 넣을 때 누룩 형태로 만들어서 넣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뭔가 단순히 분말이나 덩어리 형태가 아니라 누룩이라는 건 이제 그 전에 이렇게 원형이나 사각 블록 형태로 우리가 술 만들 때 늘 이렇게 넣어 오던 거니까 네. 뭔가 이제 좀 익숙한데 그래서 뭔가 카바이드랑 항생제 분말이 들어간 뭔가의 이제 블럭 이제 키트 네. 불량 막걸리 제조 키트를 누룩 형태로 가공을 하고 그것을 이제 카바이드 누룩이라고 불렀다.
라는 게 이제 저의 가설입니다. 누군가는 그런 거를 대량까지는 아니도 생산을 하긴 했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이 퍼져나가는 것이 괴담의 원인이 됐을 것이다. 그렇죠. 라고 주장하시는 거고요. 카바이드와 항생제에다가 요것들이 이제 요대로 쓰면 결합이 안 돼 있으니까 이제 밀가루를 좀 넣고 해가지고 굳힌 블럭을 편의상 네. 주조계에서 많이 쓰던 알겠습니다. 명칭이니까 이제 누룩이라고 네. 썼다. 네. 예. 탁피님 이제 네. 드디어 희석식 소주에 대한 의문이 많이 풀렸고요. 네네네. 카바이드 막걸리에 대한 괴담도 풀렸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 생각이 드네요. 우리 술은 그럼 도대체 무엇이 우리 술이지? 지금까지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청주, 소주, 막걸리 그리고 모르겠어요. 네. 그럼 그걸 다음 시간에 뭐 알아볼까요? 자연스럽게 한 주 더 연장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청취자분들에게 공약 주셨고요. 여러분은 지금 OBS 사이드 적당 덕후를 듣고 계시고요. 최고의 우리술 덕후 탁재영 PD님과의 우리술 익스프레스는 다음 주까지 연장됩니다. 적당히 좋아요. 누구나 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